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정학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정병일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교재로 공부하고 계시죠? 오늘부터 저와 함께 그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정복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정부 지출. 다시 말해서 나라 살림이 왜 해마다 계속 불어나는지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뉴스만 보면 매년 예산안 가지고 싸우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내 월급은 제자리인 것 같은데 세금은 왠지 모르게 계속 오르는 것 같고. 오늘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미스테리의 원인을 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탐구할 순서입니다. 먼저 정말로 정부 씀씀이가 커지고 있는 게 맞는지 현장부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큰 그림, 즉 숲을 보는 거시적 요인과 그 숲속의 나무들, 즉 사람들의 선택을 들여다보는 미시적 요인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을 딱 정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멈출 수 없는 흐름 같다고나 할까요?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 아돌프 바그너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바그너의 법칙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국민소득이 1% 늘어날 때 정부 지출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예를 들면 1.5%나 2%씩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늘면 밥만 먹고 사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싶어지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재화를 우등재라고 부르는데요. 바그너는 공공서비스도 바로 이런 우등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겁니다.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국민들은 더 나은 교육, 더 안전한 사회, 더 촘촘한 복지 같은 한 차원 높은 공공서비스를 원하게 되고요. 결국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바그너의 법칙이 정부 지출 증가의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해줬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정부 지출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즉 거시적인 이론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 지출이 바그너의 법칙처럼 항상 이렇게 완만하게 스무스하게만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시점에는 말 그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쟁이나 IMF 같은 경제 위기 혹은 최근의 팬데믹 같은 아주 큰 사회적 격변을 겪으면서 지출 규모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죠. 이런 위기들이 정부 지출의 수준을 아예 한 단계 위로 올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피콕과 와이즈만이 제시한 전이 효과 가설인데요. 이 가설의 핵심은 이 그래프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보세요. 평소에는 정부 지출이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전쟁 같은 큰 위기를 딱 맞으니까 어때요? 수직으로 급등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위기가 끝나도 지출 수준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높아진 수준에서 새로운 출발선을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계단을 한 칸 올라서 버린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 계단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걸 바로 전위 효과라고 부릅니다. 첫째, 위기 상황이 닥치면 국민들은 평소라면 반대했을 더 높은 세금 부담을 감수합니다. 왜? 국가적인 비상사태니까요. 둘째, 위기가 끝나도 정부 지출과 세금 수준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 높아진 상태가 새로운 기준, 즉 뉴 노멀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위기 동안의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한번 높아진 눈높이는 쉽게 낮아지지 않는 법이죠. 이게 바로 점검 효과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새로운 서비스 수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높아진 지출 수준이 영구적으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부 지출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총량뿐만 아니라 그 돈의 쓰임새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도 있어요. 바로 머스그레이브와 로스토우의 경제 발전 단계설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를 세 단계로 보는 건데요.
개발도상국 시절인 초기 단계에는 도로, 항만 같은 사회간접 자본, 즉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요. 산업화가 한창인 중기에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돕는 방향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진국이 된 후기 단계에 이르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보건, 교육 분야의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시대의 과제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돈의 쓰임새도 함께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역사의 큰 흐름, 거대한 숲을 봤다면요. 이제부터는 현미경을 들고 그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 즉 우리 주변의 사람들, 유권자, 공무원,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이 정부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미시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미시적 요인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수요 측면, 즉 국민들이 정부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공급 측면,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힘이 맞물려서 정부 지출을 밀어 올리는 거죠. 먼저 수요 측면부터 한번 볼까요? 왜 유권자들은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원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 바로 중위투표자 정리라는 이론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가장 중간에 있는 유권자,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경제 성장과 함께 점점 늘어나면 당연히 더 좋은 교육, 더 안전한 치안, 더 나은 복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원하게 되겠죠. 결국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공공 서비스 공급이 늘어나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편, 공급 측면을 한번 들여다보죠. 아니, 왜 공공 서비스는 시간이 갈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힌트를 경제학자 윌리엄 보몰의 유명한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악 사중주단 연주 비용은 극적으로 상승했지만 그 생산성은 2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몰의 비용 질병 또는 보몰 효과라고 불리는 이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교육, 치안, 소방 같은 것들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예요. 선생님 한 명이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나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구역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민간 제조업 부문,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 같은 곳은 기술 발전 덕분에 생산성이 계속 향상되고 그만큼 임금도 팍팍 오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공부문도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민간부문만큼 임금을 올려줘야만 합니다. 결국 생산성 향상은 거의 없는데 임금만 민간부문을 따라서 계속 오르니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구조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만성질환처럼요. 경제적인 논리 외에 아주 노골적인 정치적 요인도 정부 지출을 늘립니다. 바로 철의 삼각관계 이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끈끈하고 단단해 보이죠? 특정 지역의 건설업체 같은 이익 집단, 그리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 같은 관료,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구에 정치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익 집단은 정치인에게 정치 후원금을 대고 관료에게는 업계 정보나 퇴직 후 자리 같은 걸 약속합니다. 정치인은 그 대가로 지역구에 도로를 놓는 예산을 따내려고 하고 관료는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죠. 이렇게 셋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쳐서 예산을 계속 늘려나가는 아주 강력한 동맹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미시적 요인은 바로 뷰캐넌의 재정착각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확히 어떤 공공 서비스에 얼마나 쓰이는지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잘 모르죠. 이렇게 공공 서비스의 혜택은 눈에 잘 보이지만 그 비용, 즉 내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게 되는 현상. 이걸 바로 재정착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내는 비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실제 비용을 정확히 알았다면 요구하지 않았을 수준까지도 공공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정부 지출 팽창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 지출이 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다양한 단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온 핵심 용의자들, 즉 핵심 이론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최종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부 지출은 왜 증가할까요? 첫째, 바그너의 법칙은 경제가 발전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하고요. 둘째, 전위 효과는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큰 위기가 남긴 영구적인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 중위 투표자 이론은 유권자들이 원하니까 라고 외치고, 넷째, 보몰의 비용 질병은 공공 서비스 자체가 비싸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지목하죠. 마지막으로 철의 삼각관계는 정치인, 관료, 이익 집단의 끈끈한 야합이 진짜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이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이론들을 배우고 나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네요. 과연 계속해서 커지는 이 정부 지출은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인 진화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막아야만 하는 위험한 팽창일까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깊이 있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